자, 이번 시간은 34번 보시고 34번에 보시면 남녀 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적인 법률에 관한 설명을 해서 옳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자, 질문 일단은 1번은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연간 최장 90일로 합니다. 이를 나눠 사용할 수 있는데 1회 기간은 며칠 이상?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지금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해 10일을 줍니다. 그리고 출산하고 며칠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서 문항 2번, 3번. 3번은 난임치료과 관련해서 3일입니다. 이 경우 1일은 최초 1일은 뭐합니까? 유급으로 합니다라고 해서 문항을 정리하고 있네요. 부분들은. 34번은 지금 문항 4번하고 5번, 4, 5번, 34번에 여기는 34번에 4번하고 5번에 관한 4번은 지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그리고 5번은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해서 이 4, 5번은 모두가 해당 근로시간 단축 또는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뭐 했더라? 허용했다. 허용을 했다면 이때 근로시간 이와 같은 근로시간 사이에서 사업적으로 협의 결정합니다라고 했을 때 자, 문항 4번입니다. 자,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단축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4번, 5번입니다. 5번에 이제 보시면 지문에 사업적에 해당 근로자에게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5번은 15시간 이상 몇 시간?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4, 5번에 출발 시간은 모두 동일하다. 얼마? 15시간인데 뭐가 좀 다르죠? 초과 근로시간이 좀 다른. 그래서 여기를 좀 주의하세요. 초과 근로시간 관한 규정에 따른 여러분들 여러분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5, 35 근로시간 단축, 15, 30은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시간 부분에서 4번, 5번 정리, 5번 하나 수정 봐주시면 되고요. 35번. 자, 35번도 보시면 관련 법률상 가족 돌봄 휴가. 이제 박스에 35번에 가족 돌봄 휴가에 관한 지문에 기술된 지문 중에 이제 보시면 그 중에 기업과 니은에 관한 지문을 가로쳐 놓고서 숫자를 쓰는 부분의 문제 35번입니다. 자,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입니다. 10일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인데 양가로 단서에 가보니까 가족 돌봄 휴가 기간 연장되는 경우는 며칠입니까? 20일인데 그 20일 다음에 또 양가로 단서가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라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때 기간이 20이 아니라 길게 들어갈 숫자 얼마가 되죠? 25가 됩니다. 25일 이내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10일인데 연장해서 20일 될 수 있고 15일 되는 경우인데 25일 같은 경우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단서 요건이라면 그때 며칠이 25일입니다. 그러면 10일이 연장되고 15일이 연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지문이 밑에 2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등등에 따라서 지문에 5번째 줄로 가죠. 쭉 해서 경우에 따라서 고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10일 다음에 양가로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면 그때 근로자 경우는 며칠인가요?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10일인데 연장 11일 더 20일 될 수도 있고 10일인데 한부모 가족지원법 며칠을 더 연장할 수 있다. 5일이 더 늘어서 15일을 더 최대 며칠까지 25일까지 쓸 수 있다. 그래서 35번은 가족 돌봄 휴가 관련 기한에서 10일, 20일, 25일 연장 기한 10일, 15일까지 해서 여기 현재 문항 번호 35번의 박스를 통해서 이 기간에 관한 날짜 좀 정리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36번.
36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 퇴직급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 1번. 자,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합니다. 네. 근데 단서. 근데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다 급여제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신 대로 단서 규정에 따라서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라 1년이죠. 그래서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 평균 1조 소정 근로 시간이 여기는 30이 아니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기는 지문이 그 1년 미만 15시간 미만으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36번 1번 봐두시고 36번 2번 2번 볼게요. 2번은 자, 2번에 가봤던 이 지문이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래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는 그 퇴직금의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를 보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퇴직금 지금 현재 지문에 물었던 게 그 정산하여 지급한 즉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보존은 퇴직 후 몇 년까지 보존합니까? 5년이죠. 5년인데 퇴직금의 시효는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3년. 그래서 소멸시효는 지금 현재 3년. 그래서 여기 물어봤던 것은 이 중간정산 서류 보존은 5년인데 시효는 3년인데 그러면 두 기간이 같죠. 그러면 퇴직금 이 중간정산 서류 보존 서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까지 증명서를 보존합니까? 아니 뭐가 더 길어요? 퇴직금의 시효보다는 보존기간이 더 길어지니 이 지문은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2번은 X. 2번은 숫자로 물어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중간정산 서류 보존기한하고 소멸시효 여러분이 이거를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풀어가실 수 있는 문제 지문이겠죠. 그래서 2번 X. 자, 그 다음에 3번. 퇴직급여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급여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1번에 여기는 통상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3번에 이 급여 계산에 관한 기준에 관한 임금 중에서 통상이 평균임금으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4번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 합니까? 4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하고 구분해서 4번, 3, 4번에 따라서 급여에 관한 기준하고 그리고 그 임금, 그 용어에 관한 정의에서 4번 정리하고요. 5번. 자,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 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운용 방법 변경의 시점은 매년 1회가 아니라 여기는 반기마다 1회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가 매년이 아니라 반기마다 1회 이상 운용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36번에 5번 하나 정리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정답 4번 처리 확인 정리 봐주시고 그 다음 37번. 37번은 좀 노동조합 관계조정법상 옳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그래서 37번 잠깐 보죠. 37번 보죠. 37번. 자, 관련 법령에 기술된 총 4개, 총 5개 문항 중에 옳지 않은 것. 1번인데 보시면 1번은 노동조합에 따라서 제출되는 그 관청에 지금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는데 1번은 연합단체의 노동조합과 이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 도,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 규약을 어디에 제출합니까? 그래서 1번은 그 단위 노동조합의 성격이 전국 단위로 구성되는 연합단체 노동조합 또는 이 이상의 특별시에서 광역,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 노동조합은 당연히 이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네, 1번. 2번 보죠. 자, 관청은 여기서만 행정관청은 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포함해서 여기 노동조합에 따라서 제출되는 관청이 그 대상이 세 가지. 고용노동부 장관부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총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출하는데 그 세 가지 제출 개수를 묶어서 법에서 행정관청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2번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는 5일 이내 신고증을 교부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37번의 문항 2번은 현재 여기 보완 요구 관련 지문을 여기 주었을 때 일단 기한은 보완 요구 관련 지문을 보면 보완 요구입니다. 며칠 이내 기간, 여기는 최대가 법이 20일에서 2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요 기간 이내 보완 요구할 기간을 줬겠죠. 그럼 기간을 줬고 다시 보완이 된 다시 설립성 규약을 다시 재접수 받았죠. 자, 그러면 문제가 또 신고증을 교부 줍니다. 신고증 교부는 며칠이죠? 5일이 아니라 3일, 지문이 현재 5일로 되어 있는 부분 여기 며칠이 나와야 돼요? 3일 이내. 그래서 3일 이내 지급합니다. 3일 이내 교부합니다. 일자는 현재 32, 20으로 5일이 3일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보완 요구 관련해서 리겐드에서 지문을 정리 받으시까 부분들은 37번, 2번 잠깐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신고사항, 신고했겠죠. 신고사항의 변경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그날부터 며칠 이내 변경 신고합니까? 30일 이내 변경 신고합니다. 3번. 자, 특히 4번 좀 보자. 4번은 이 법상에 보존해야 할 서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신 대로 노동조합의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 서류는 몇 년간 보관합니까? 3년간 보존한다. 그래서 이 법상 보존 서류는 두 가지다. 연수가 3년인데 종류가 노동조합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증빙 서류는 해서 문항 4번에 3년, 그리고 하나 더 5번 봅니다.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이 상한돼서 지난해 23회가 2년이었던 게 이제 이번 24회 시험 때 일부 개정이 되면서 그 기한이 2년이 3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을 초과되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 정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37번에 문항 5번 정리할까요? 네, 37번엔 2번 정리하시면서 38번 보죠. 38번. 자, 38번 보시면 38번에 일단 여기 주어진 것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는 부당노동행위 저분에서 사용된 해산하는 부당한 노동행위를 법에서 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부당노동행위인데, 자, 그러면 부당노동행위를 그러면 결국에 해선 안 되는 행위라는 거죠. 부당하다. 근데 이거는 부당한 노동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건 침해당했다면 그 침해받은 권리를 뭐하자? 구제받자. 그래서 여기는 그로 인한 침해받은 권리를 뭐하자? 구제받는 이제 구제 절차를 좀 확인하는 부분, 절차를 확인하는데, 자, 그럼 구제 절차를 확인하는데 1번부터 해서 문항 5번까지 중에 일단 1번을 잠깐 볼까요? 자, 사용자의 부당노동으로 인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만이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일단 2번까지 가죠. 이래 규정한 구제 신청은 부당노동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한다. 즉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는 1번 이 구제 절차에 관한 질문은 뭐랑 1번이 1번하고 현 1, 2번을 보셨죠, 여러분들이. 1번, 2번은 보시면 두 가지를 보시는 건데, 두 가지를 뭘 보냐면, 자, 구제 신청은 누가 주체가 돼서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부당노동 행위는 구제 신청할 수 있는 주체가 누가 할 수 있어요? 근로자가 할 수 있죠. 근데 그는 구제 신청은 누가? 근로자가 하거나 또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근로자만이 아니라 근로자도 할 수 있으면 누구도 할 수 있다? 노동조합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근로자 또는 누가? 노동조합이 구제를 신청하는데 기한은 현재 이번에 같이 몇 월이네? 그로부터 몇 월인가요? 3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자, 절차는 1, 2에 따른 여기는 절차 하나가 아니 누구도 할 수 있다. 근로자도 할 수 있지만 또는 누구도 근로자 할 수 있다. 누구도 할 수 있기는 또는 누구도 할 수 있다. 노동조합도 근로자 할 수 있지만 또는 노동조합도 할 수 있다. 여기는 이거 하나 중에서 여기는 근로자만이 아니라 누구도 노동조합도 이에 따른 기한 이내 구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1번. 자, 그다음 3번에 관한 구제명령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불복이 있다면 4번에 3번째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청 결과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5번에 15일 이내 소송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절차는 현재 나와 있는 대로 여기 3월 이내 하나고요. 그 다음에 재심은 10일 이내, 그리고 소송은 며칠 이내, 15일 이내. 그렇게 해서 제기할 수 있더라. 그래서 하나 이렇게 해서 기한은 3월 10일, 15일까지 이렇게 해서 지문을 38번 정리해 두시면 되고 39번으로 가보죠. 39번은 산재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부분들에서 여기도 옳지 않은 지문 보셨을 때 일단 문항 번호 3번은 먼저 가죠. 3번을 가보죠. 3번을. 자, 3번은 지금 지문이 3번은 자,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법, 산재보호법에 따라 보험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어도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면제되지 않다가 면제된다. 그래서 39번에 3번. 그럼 39번에 현재 여기 3번에 말하고 너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산재보험법에 뭐가 있다? 여기 보면 산재보험법에 휴업급여가 있다. 휴업급여. 산재보험법 중에 휴업급여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중 뭐가 있냐면 휴업보상이 있어요. 휴업보상이. 자, 그러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이 휴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다라면 여기서 이제 말하면 보험가입자라는 건 사업주입니다.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는 누구를 보험가입자라고 보냐면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라고 봐요. 그래서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다라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 대한 무슨 책임, 근로기준법에 따른 이 동일한 성격의 휴업보상 책임은 뭐하더라? 면제됩니다. 면제된다는 그래서 여기는 면제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책임은 뭐하더라? 면제가 되는 거지 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39번에 하나 이렇게 정리해서 봐주시죠. 부분들. 자, 지금 의미를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본항들은 자, 1번, 2번, 3번. 3번은 지금 휴업급에 관련해서 이것도 세 번째로 바로 평균임금 100분의 70 며칠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9번에 4번도 확인. 40번. 산재보험법상 급여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날 이어 다음의 요건은 모두 밑에 나와 1, 2, 3 해당 요건은 모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그래서 니은번은 상병보상연금입니다. 그래서 상병보상연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상태에 관한 부분 중에 두 번째,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디귿의 정도. 디귿은 중증 요양 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귿 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이라 해서 디귿은 상병보상연금이죠. 중증 요양 상태의 정도가 중증 요양 상태 등급해서 디귿은 중증 요양 상태라는 지문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40번 확인하고요. 41번. 자, 보험료 부담, 즉 보험료 부담의 한계를 그 사회보험에 관한 보험료 부담 한계를 살펴보는데 여기 현재 41번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보험료 부담은 분명히 그 사회보험에 따라서 보험료 부담의 한계가 다릅니다. 근데 여기 41번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중에 특히 이제 41번은 무슨 법인가요? 국민연금법상에서 41번은 국민연금법상에 있어서 사업장 가입자에서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 가입자면 사업장 가입자 그러면 연금법상의 사업장 가입자라면 이때 어떻게 돼요? 이때 사용자가 절반의 금액을 쉽게 지원해 주는 거고 나머지 절반을 가입자가 부담하냐. 그럼 결국 가입자가 절반의 몫을 사용자가 절반의 몫을 이 각각의 절반의 몫을 더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사용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게 되어서 여기는 그 몫에 관한 명칭을 그 얼마씩 부담한다는 몫에 관한 명칭을
다른 사회보험에서는 구체적인 명칭을 정하고 있지 않은데 어디는 국민연금법상 구체적인 그 몫에 관한 명칭을 이와 같은 용어로 정리하고 있다는 걸 한번 확인하고 시작해서 41번의 문제로서 한번 그 용어를 한번 정리하고자 하는 건데 보시면 자, 사업장 가입 연금보험료 중 기억은 사업장 가입자 본인이 그러면 가입자 본인이 내는 금액은 기억이라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자 그러면 기억은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러면 가입자가 내는 절반의 몫에 들어갈 기억은 뭐죠? 기여금입니다. 기여금.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니은에 들어갈 것은 부담금. 그래서 통상적인 여러분 공부하지 않았다고 전제했을 때 일반적인 사고라면 부담한다. 부담은 가입자가 낼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기여금은 사용자가 내는 몫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 법상에서는 용어를 가입자가 내는 몫을 기여금, 사용자가 내는 몫의 절반을 부담금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이 얼마? 1,000분의 디귿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디귿은 얼마죠? 1,000분의 45. 그럼 결국 45 플러스 45 각각 절반씩을 더한 1,000분의 90을 언제? 다음 달 10일까지 사용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지금 여쭤본 게 기여금하고 부담금 여쭤봤고요. 지문 중에 물어본 건 아니지만 각각 기준소득 월액도 하나 밑줄 그어 놓을까요? 그래서 영어는 가로쳐도 물어본 건 아니지만 기여금, 부담금하고 기준소득 월액까지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네요. 부분들은. 자, 그 다음 42, 43입니다. 자, 42, 43은 그 사회보험 관련한 시효입니다. 시효. 사회보험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시효를 한번 일과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42, 43에서 사회보험 관련한 시효를 좀 정리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42번은 국민연금법상에 43번은 산재보험법상에 관한 시효를 그래서 42번은 지금 40번 여기는 국민연금법상 관련된 그 권리관계에 관한 시효를 정리했고요. 43번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관련 권리관계에 따른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42번 한번 볼까요? 42번을 보시면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기억은 3년입니다. 3년. 자, 급여 일단 양거를 닫고 급여를 받거나 과온학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의 권리는 몇 년? 니은의 5년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니은에 들어갈 5년 중에 여기는 그 중에 5년 중에 뭐가 있죠? 급여. 국민연금법상의 급여는 시효가 몇 년인가요? 5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급여 양가로 요 단서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급여 양가에 제외한다가 들어가 있는데 급여에 가보니까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 된 때에 따른 반환 일시금은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양가로 이 급여법 이 규정에 따른 반환 일시금은 뭐 하더라?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반환 일시금은 그 청구 사유가 세 가지 있어요. 그래서 반환 일시금은 본인이나 유족에 청구해서 반환 일시금을 청구하는데 반환 일시금 청구 세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사유 중에 현재 지문대로 세 가지 청구 사유 중에 현재 그 여기 양가로 단서에 들어있는 가입 기간이 몇 년 미만? 10년 미만인 자가 몇 세에 도달했다? 몇 세 됐다? 60세에 되면 그러니까 가입 기간 최소 국민연금법의 연금 혜택을 받는 최소 나이 가입 기간 몇 년? 10년 이상은 되어야 연금 혜택을 최소한을 볼 수 있는 여기는 뭐예요? 10년 미만이면 몇 세가 돼버려? 60세가 됐다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60세가 된 때는 어떻게 돼요? 일시금을 전달하는 얘기는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데 60세가 된 때는 이 60세 미만의 공단에서 고지한 그 금액에다가 이 법에 따른 일정 이유를 돌려주는 게 반환 일시금의 지급 청구 사유 중 하나가 있는데 이때 반환 일시금의 세 가지 청구 사유 중에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했다는 일시금은 뭐하더라?
제외한다. 그리고 요거를 5년에서 빼내서 밑에 이어지는 지문에 볼까요? 자, 5년에서 빠졌으면 이어지는 지문에 자, 지문 자, 그리고 지금 10년 미만인 자가 60세 된 때에 따른 반원 일시금 지급받을 권리 몇 년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래서 현재 시효는 지금 이 경우에 따른 일시금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 그래서 그러면 국민연금법상의 시효는 지금 몇 년 나오고 국민연금 시효는 연수가 3년, 5년, 10년에 따라 특히 10년, 요 10년이라는 것은 반환 일시금의 청구 사유 중 이와 같은 단서에 따른 반환 일시금의 시효가 몇 년? 10년이라는 거죠. 그럼 연금법은 3년, 5년, 10년 하나 구분 꼭 할 필요가 있고요. 43번. 여기는 산재보험법상의 시효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다음 가구 권리는 밑에 가보니까 1번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서부터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권리에 따른 1부터 5에 따른 권리는 몇 년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산재보험법은 이 3년이면 소멸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권리관계에 관한 것 중 1번을 본 여기도 보험급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몇 년인가요? 시효가 3년이에요. 3년. 자, 그런데 1번부터 쭉 해서 6번까지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해서 1번부터 5에 따른 권리에 따른 5가지가 나와 있는 것 중에 그 중에 보험급여. 그럼 이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받을 권리는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근데 보험급여 중에 시효가 다른 게 있어요. 보시면 문항은 지금 첫 번째 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1호의 보험급여 중에 장애급여, 유족급여, 니은,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경을 받을 권리는 디귿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험급여는 3년인데 그 보험급여 중에 시효가 몇 년짜리가 있다? 5년짜리 시효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급여를 하면 그때는 시효가 몇 년? 3년이나 몇 년으로 바뀌는 이게 5년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연수 5를 쓰는 것도 물어봤고요. 그 5가지 중에 하나를 가로쳐 놓고 쓰는 문제까지 물었던 질문으로서 현재 정답을 마무리 정리해 가보면 2번 니은에 들어갈 건 여기는 뭐죠? 장례비입니다. 장례비. 그래서 여기는 유족급여부터 해서 진폐 유족연금까지 5가지에 관한 보험급여에 관한 권리는 시효가 몇 년? 5년간 행사자. 여기 5년간 행사되면 시효로 말면 소멸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 3년인데 급여 중에 5가지 시효는 몇 년? 5년입니다. 그러면 산재보험법은 여러분이 시효가 몇 년 보셔야 돼요. 여기 연금법이 3년, 5년, 10년 나눠질 때 산재보험부터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5년으로 나눠질 때 시효는 사회보험 중에 여기 연금법, 산재보험법은 3, 5, 10, 3, 5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나머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사회보험 총 5가지 사회보험이 있죠. 이 2개를 빼서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다는 것은 뭐예요? 고용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하는 법률이 하나,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 둘, 건강보험법 셋. 그러면 나머지 3가지, 나머지 3가지 사회보험에 관한 것은 권리관계별에 얘가 시효가 기간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나머지 3가지 사회보험은 주어지는 권리관계에 관계없이 연수를 물어보게 되면 일괄적으로 다 몇 년으로 갑니까? 3년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는 42, 45에 따른 연금법하고 산재보험법을 정리하신다면 그 외의 3가지 관련법에 따른 어떤 권리관계에 따른 시효를 둬도 그 시효 연수는 몇 년으로 간다. 이거는 연수는 따로 정략 연수가 몇 년? 3년의 시효로 가면 정답 관련돼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여기 요 5가지는 꼭 한번 써보신 연습, 요거는 꼭 한번 정리해 보세요. 5가지 꼭 한번 써본 연습하시고 나머지는 뭐 객관식으로 물어보거나 주관식으로 주었을 때 그 권리관계로 했던 시효 쓰시는 것까지는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더라 해서 43번 정리하고 44번 물어볼게요. 44번. 자, 고용보험법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쓰라 그래서 일단은 1번은 실업급여. 일단 1, 2, 3에 관한 3가지 중인데 보시면 1번은 실업급여에 관한 종류,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취업촉진수당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냐. 그래서 그 4가지 중 하나를 가로쳐 놓고 문제를 만들었던 1번인데
자, 수당의 종류 네 가지입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내 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기억은 이주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억 하나 체크하고요. 2번 구직급여 산정기초된 임금이 니은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니은만 원을 해당 임금 일액으로 합니다라고 해서 2번에 들어갈 것은 11만 원이에요. 11만 원. 임금 일액이 얼마? 1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1만 원을 해당 임금 일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41번에 2번. 그럼 여기 41번이야. 44번에 1번이에요. 44번에 2번. 44번 2번은 요거는 뭘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44번 2번은 여러분이 뭘 생각하십니까? 2번은 자, 그러면 구직급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 그러면 구직급의 산정 기초 임금 일액은 그러면 임금 일액은 무슨 임금을 기준으로 이 임금 일액이 결정됩니까? 물어보면 이거는 무슨 임금이죠? 평균 임금을 기준해서 평균 임금으로 이 구직급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으로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11만 원을 넘어가면 11만 원을 한다는 이야기는 자, 이 평균 임금을 평균 임금 산정 기준으로 계산을 해 봤더니 금액이 얼마를 넘어가요? 쉽게 말하면 이 평균 임금의 최대 상한액을 얼마로 두겠다는 거예요. 11만 원이 이 산정된 이 산정 기준에서 산정을 했던 금액이 최대 상한은 얼마로 보겠다? 11만 원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별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금액이 많이 나와도 최대 얼마까지 11만 원이 이 기초임금 내 최대 상한액인 얼마로 보겠다? 11만 원으로 보겠다. 11만 원도 중요하지만 이 11만 원 산출 공간에는 무슨 임금을 기준해서 이 임금이 산출됩니까? 평균 임금을 기준해서 이 11만 원의 최대 상한액이 산출이 되는 것까지는 44번에 2번. 자, 그다음 3번입니다. 자, 디귿은 이에 따른 금액에 적용되는 물가 상승률과 경기 변동, 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의 변경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3번의 디귿은 여기는 누구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죠. 그래서 44번에 3번, 1, 2, 3번에 관한 부분하고 45번. 자,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라고 해서 육아휴직급은 일단은 그 구간이 지금 보면 시작에서 3개월까지 구간하고 두 번째 현재 물어봤던 게 육아휴직 기억 개월제 3개월을 말씀드렸으니 구간은 시작에서 3개월까지 구간했다는 금액하고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는 기억이라는 건 4개월절부터 종료일까지 구간에 대한 지급 기준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45번에 두 번째 구간이 되는 4개월째부터 지금 종료일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기준을 잠깐 확인해 봤더니 그래서 기억은 4가 들어갑니다. 4개월이 들어가서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얼마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기준임금으로 지급하는데 여기서 지금 45번에 4번, 45번에 지금 보시면 45번에 그 중에 월 통상임금 얼마? 월 통상임금의 얼마죠? 100분의 50이죠. 50이에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 50에 해당하는 이 금액이 뭐에 따라서 근로자별에 임금 그 편차가 클 수 있다면 여기도 그러면 뭘 정해놓자는 거죠.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상한액을 적어도 최하한액을 정하자는데 그 다음 숫자에서 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한액, 하한액을 정해놓은 지문입니다. 그럼 보시면 가볼까요? 지문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니은만 원을 넘는 경우는 니은만 원은 120이죠. 그래서 120만 원을 넘는 경우는 120만 원이라는 건 최대 상한액은 얼마? 12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해당 금액이 디귿만 원보다 적은 경우는 디귿만 원 한다는 것은 이때 이제 그 디귿에 해당되는 금액이 70만 원이죠. 그리고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 원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상한액은 얼마? 120을 하한액은 얼마? 70만 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일단 그 숫자 4개월 종료까지 4개월 하나 기억하시고 통상임금 얼마? 100분의 50. 50의 상한액, 120 하한액, 70까지 해서 숫자 좀 체크해 두십시오. 부분들은 46번. 자, 46번에 고용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1번부터 쭉 해서 5번까지 잠깐 나와 있는데 일단은 문항
1번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해서 지금 하나 정리에 나와 있는데 46번의 여백에다 하나 1번 여백에다가 1개월 현재 1개월 60시간이래 60시간 미만인데 그러면 1번에 60시간 미만이면 하나 여백에다가 하나 그럼 이 일주 지금 그 일주 평균 소정 근로시간 몇 수 되겠어요? 일주 평균 소정 근로시간 일주 1개월이면 60시간인데 일주 소정 근로시간 물으면 여기는 몇 시간 미만? 15시간 미만인 그래서 6개월 60시간 미만 일주 기준 15시간 미만 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월만 언급했지만 한 여백에다가 일주 기준 했을 때 몇 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5시간 하나 적어두시고 1번, 2번입니다. 2번은 근로 보니까 3개월 이상의 근로, 3개월 이상 계속의 근로를 제공한 자와 1개월 미만 동안에 고용되는 일용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있다. 그래서 자 원칙은 여기 현재 1번에 이 개월이나 이 주에 따라 이 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2번에 나와 있듯이 3개월 이상 계속의 근로를 제공한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 근로자는 이 근로시간 현재 1번에 60 또는 15시간 미만이어도 고용보험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다. 있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2번 하고요. 그 다음 3번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는 근데 저희 자격 그 상실에 관한 시기를 좀 질문해 줬던 것으로서 여기 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이 여기는 이직한 날이 아니라 이직한 날의 다음 날이 피보험자를 상실한다. 그래서 행정처리 시기는 이직한 날이 아닌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 것을 행정처리합니다. 해서 3번 5번 우선 가볼까요? 5번입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법에 따른 보험관계가 소멸했다고 그랬어요. 보험관계가 소멸했다는 건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는 개념으로 접근해도 됩니다. 그래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다 그래서 현재 2번에 이직이라는 지문을 주게 되면 다음 날 자격 상실 행정 처리하는 거고요. 5호에 따른 그 관련 두 가지 관련 법에 따른 보험료 지급서란 법률에 따른 보험관계가 소멸했다는 지문을 주면 그때는 언제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비보험 자격을 상실합니다. 네, 해서 5번 확인하시면서 가고요. 자, 4번 하나만 볼까요? 4번. 자, 46번에 4번. 4번인데 보시면 여기는 46번에 4번. 자, 40년 피보험 자격에 관한 취득 상실에 관한 신고입니다. 그러면 피보험 자들은 근로자 관련 취득 신고, 채용했다 취득 신고, 그 다음에 그만뒀다 상실 신고, 그 다음에 등에 따른 변경 신고 등에서 1년에 이와 같은 신고는 누구에게 할 거냐? 취득 신고든 상실 신고든 변경 신고든 정근 신고란 건 사업장을 옮겨도 신고하는 정근 신고 등의 여러 가지 1년에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고는 누구로 갑니까? 보니까 여기는 누구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셨을 때 그러면 이 고용보험법은 뭐가 없어요? 이 고용보험에 무슨 규정이 없습니까? 공단 설립 규정이 없다 보니까 피보험자 관련한 신고 이와 같은 다수의 이 신고는 누구에게 신고합니까? 물으면 일단 누가 나와야 돼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합니다가 나와야 되지. 여기는 어떤 특정 공단 가장 여러분 주어도 혼동하실 수 있는 게 4번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빠지고 여기가 누가 근로복지공단을 주어도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얼추 맞는 느낌이 절대 아닙니다. 누가 나와야 돼요? 공단 설립 규정 유일하게 사회보험 중에서 산재보험, 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보험법 중에서 공단 설립 규정이 없는 게 고용보험법이었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은 이렇게 해서 근로자 관련된 신고에 관한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하는 거고요. 사업장 관련 성립 소멸에 관한 그리고 보험료 징수에 관한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단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 공단 설립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근로자 관련 피보험 자격 등에 관한 일련의 신고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리고 사업장 관련 어떤 그 사업장 성립 소멸이나
보험료 징수에 관한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를 이원화돼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사항을 누구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합니다라고 5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일단 이번 시간 46번까지 좀 정리하시고 쉬었다가 47번부터 다음 시간에 살펴보시겠습니다.